아, 언니, 저는 잘생긴 남자랑 잠자리 하고 나중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건지 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배우자. 최고라는 거는 가장 높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보니까 과거에 일본 여성들이 뽑았다는 최고의 신랑감 조건 3고가 생각이 나네요. 3고라고 할 수도 있죠. 고연봉, 고학력, 그리고 고신장, 키가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남자분들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각광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소개팅에 이런 남자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남자들은 항상 어릴 때부터 여자친구가 존재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쉽게 나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장기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차저차 해서 헤어진다고 해도 바로 득달같이 다른 여자분들이 달겨들거나 아니면 저 같은 소개팅 주선자들이 연락을 하게 되죠. 절대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주선자들도 자신의 소개팅의 타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비슷한 여자분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3고 남자와의 소개팅 의 순서가 도저히 나까지는 안 올 것 같다. 저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상대를 못 찾으면 나한테까지 올 텐데 저 위에서 자꾸 커트가 나서 나한테까지 안 오는 것 같아. 이런 판단까지 하시게 된 눈치 빠른 여자분들께서는 요즘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소개팅이 없으니까 어플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여자분들에게 소개팅이 없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갈 만한 소개팅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3고를 달성한 남자들이 내 소개팅에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어플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게 현실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3고를 달성한 남자들이 대부분 장기 연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3고 중에 2고만 달성해도 거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런 고스펙 남자가 굳이 어플에 존재를 할까요? 네,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있을까요?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 아니죠. 잘난 남자가 어플에 있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보통 여자분들은 주변에 있는 남자들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어플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잘난 남자들은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어플에 들어옵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두 번째 케이스. 내가 30대 남자지만 아직은 좀 가볍게 만날 만한 여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 자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거나 혹은 뭐 좀 더 놀다가 뭐 35쯤에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조건 좋은 30대 남자들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결혼 압박을 주지 않을 만한 그런 가벼운 만남을 하고 싶단 말이죠. 물론 당연히 어플에서 만난 여자들도 자신한테 결혼 압박을 주겠지만 그거는 눈치 없는 척 모른 척 지나가면 됩니다. 괜히 주변에 있는 오프라인 친구들에게 지인 소개팅을 받았다가는 그 여자들이 결혼 압박을 했을 때 내가 눈치 없는 척 모른 척 하면서 지나가는 게 힘들어요. 그 내 평판까지 안 좋아지니까 당분간 온라인, 그러니까 어플에서만 여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주변에 진짜 여자가 없어서 어플에 들어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다가가기 힘든 고스펙 남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어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스펙 남자들이 이 어플까지 들어온 거는 주변에 여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고스펙 여자를 바래서도 아니고 그냥 진짜 놀러 온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어플에 들어온 동상이몽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최고의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나요? 저도 3고 남자 만나고 싶은데 소개팅에서도 내 순서가 안 오고 어플에서 만났더니만 저를 대접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 같은 건 없어요. 일본의 3고 어림도 없죠. 자, 한국에 육각형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고학벌, 고연봉, 고신장, 그러니까 외모를 받고 거기서 3개 더 얹어서 성격, 자산,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부모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 외모, 성격, 돈
이 세계를 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총합 점수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쓰리고를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도 다른 쓰리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소비를 통해서 모아놓은 자산이 그 남자보다 많다던가, 다른 여자들보다 좀 더 많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남자보다 더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성격으로 치면 뭐 남자 기준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은 남자니까 남자 기준에서 좋은 여자의 성격은 쓸데없이 시비 걸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자 기준에서 안 좋은 남자 성격은 눈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눈치 없는 남자가 나에게 공주 대접을 해주지 않아도 사사건건 시비 걸지 않는 여자가 남자 기준에서는 정말 성격 좋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조건들 중에서 내가 뭘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는 조건들은 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흔히들 말하는 상승혼이라는 거는 없다는 겁니다. 결혼은 결국 끼리끼리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총합 점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점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고의 배우자가 아니라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총합 점수는 똑같지만은 이 6개 중에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낮고 이런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타입이 나랑 제일 잘 맞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애 오답 노트를 쓰셔야 돼요. 연애 오답 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고 헤어질 때 그 이별 사유들을 적어놓은 노트입니다. 이걸 작성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친구도 이걸 대신 써줄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사귀고 헤어질 때마다 그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사람 너무 사랑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헤어졌다. 그게 진짜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만 아니면 된다 하는 그런 최저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죠. 3명을 사귀면은 3개가 생기고요. 5명을 사귀면 5개. 그래서 이 최저 조건들로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0대 때 이런 이별 사유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혼 사유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참는 그 조건들은 여러분이 나이 40, 50이 돼도 똑같아요. 못 참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귀어 보기 전에는 내가 뭘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는 이게 그냥 뭐 봐줄만 하네? 별거 아니네? 싶은 것들도 있어요. 누구 눈에는 진짜 최악의 조건인데 누구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내 친구들은 게임하는 남자가 싫다는데 이해가 안 돼. 집에서 게임하는 게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들도 있고, 담배? 야, 그 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호불호들은 여러분만의 고유값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유값이 뭔지 알려면 사귀어봐야 알고 깨져봐야 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이성에 대한 호는 정확하게 뭐 특별하게 세밀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 6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다다익선이다. 좋은 거는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근데 불호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쟤는 진짜 비도 좋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냐. 쟤는 진짜 부처다 부처. 난 진짜 저런 인간이랑은 1초도 같이 못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을 수 없는 포인트들이 뭔지 결혼 전에 미리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별, 그리고 앞으로 할 이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너를 만나봤기 때문에 다음에 언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할 일은 없겠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다. 네 덕분에 좋은 걸 알게 됐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언니, 저는 잘생긴 남자랑 잠자리하고 나중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사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한 편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사귀어보고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남자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남자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한 그런 환상이 크면 클수록 그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 AV나 드라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사귀어보면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서
사귀어도 분명히 어떤 개떡 같은 이유가 있어서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난 진짜 성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걔랑 도저히 결혼까지 못할 것 같아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3고를 달성했다던가 뭐 육각형의 사람을 찾는다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조건들을 3가지에서 6가지 정도 찾아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그러니까 3명에서 6명 정도는 사귀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언니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하실 수 있어요. 여자들은 나이가 치트키라서 어릴 때 한정판으로 경험 가능하십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더 예뻐지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돈을 좀 빨리 많이 모아보세요.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최고의 배우자가 아니라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될 2가지 포인트. 첫 번째, 다양한 이별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불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2번째, 결국 육각 총합 점수가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시게 될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백정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고 배우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점수도 6개 중에 3고를 만드셔야 되고요. 2고를 원하신다. 그럼 2고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키 포인트는 이 강점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편이 상대방한테 훨씬 더 강하게 어필이 된다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 앞에서 내가 돈 많은 걸로 어필해봤자 그렇게까지 크게 어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점지해주지 않고 오직 내 의사결정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형제도 여러분의 2세들도 여러분과 같이 사는 시간은 길어봤자 30년이에요. 여러분과 가장 긴 시간, 남은 평생 몇십 년을 함께 할 최적의 파트너를 만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